한국교회 총연합이 설립 1년 6개월여 만에 사단법인 발족을 추진합니다. 한교총은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교회 총연합의 사단법인 등록을 공식화하고 교단 간의 연합과 교류, 건전한 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와 구마모토 현 일대의 12개 기독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해온 것이 희귀한 종교 문화로 인정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국내외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선교사 위기관리 시스템 교육, 위기관리 핸드북 발행 등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의 위기 예방과 대응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한국교회의 연합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물론 교회의 하나됨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 여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한 한국교회 총연합 소식부터 오늘 첫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95%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8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각종 사회 현안에 발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한국교회 30여 개 교단이 참여하는 대표적 교회연합체 한국교회 총연합이 8월 말까지 법인 등록을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한교총은 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공동관심사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인체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회는 대한민국 다양한 교파와 교단들의 연합운동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 교파와 교단 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 장점들을 공유하며 보완해감을 물론 모든 교단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단들은 법인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 긴급 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대북 지원 사업도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초대 법인 이사장에는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추대됐으며 법인 이사회는 회원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로 조직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간의 통합은 여전한 과제로 남습니다. 신임 법인 이사장으로 추대된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 최기양 목사는 연합기관 간 통합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며 법인화 작업이 완료되는 8월 말까지 양기관에서 의미 있는 통합 움직임을 보일 경우 법인 설립은 지연 혹은 백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왔는데 될 수 있는 교단 연합기구와 먼저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빨리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면 굳이 우리 교단 재단 설립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미 설립된 그 연합기구를 사용하면 되니까.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 이영훈 목사도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통일 문제를 준비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인 설립의 목적을 언급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바이블루트가 히즈쇼 가족 뮤지컬의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림호 아크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뮤지컬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자유 얻어 우리의 꿈이 이룰 수 있어. 꿈을 이뤄주는 배 드리모를 타는 주인공 쭈니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배 안에서 진정한 꿈을 찾는 이야기를 그린 드리모 아크의 비밀이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항해를 시작하며 저마다 선장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은 열쇠를 얻어야 하는 쭈니와 친구들은 갈등과 경쟁 속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뮤지컬은 세상 안에서 꾸는 꿈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나가는 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바이블루트 문상훈 대표는 이번 공연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뮤지컬이라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자와 부모가 어린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느껴야 하는지 깨닫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꿈을 갖다가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막연한 세상의 직업군이나 어떤 걸 그러고 주입을 시키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방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방주는 어디로 가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떠다녔던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15일까지 건국대학교 새천년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후원 티켓 구매와 무료 초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블루트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힙합과 댄스 뮤직 등 재미있는 음악이 포함되고 스펙터클한 무대를 살리기 위해 미디어 파사드 쇼를 도입했다며 이번 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과 부모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YWCA가 지난 19일 기독 여성주의 연구 모임의 일환으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매월 1회씩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서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여성들의 상황과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YWCA는 이 세미나를 통해 기독교 내 여성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단산하 협성대학교 동문회가 브니엘 교회 유병용 목사를 제20대 총동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유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동문들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며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감리교산하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모건대학교의 총동문회장도 참석해 감리교의 화합과 신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본이 나가사키와 구마모토현에 산재한 기독교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관련 소식 일본 현지 황석천 선교사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독교 유적지, 여기는 어떤 곳들인가요, 선교사님? 이미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 이곳은 나가사키의 오우라 텐슈도를 비롯 그리고 아마쿠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들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군이나 오랜 기간 신앙을 지켜 몇백 년 지난 뒤 그들이 집단적으로 신앙을 지켜온 것이 발견된 역사의 현장들을 말합니다. 네, 보고마율이 낮은 일본에서 기독교 유적들이 유네스코에 등재했다는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먼저 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기독교 유적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내 기독교 유적, 특히 중세기, 16세기에서 19세기는 기독교 박해사라고 할 만큼 그 박해가 심하였고 그것에 의한 유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나 역사의 관습 또는 잠복한 신앙인들의 무리 등등 그리고 내려져 오는 순교의 이야기들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미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또 하나의 관심의 시작으로 보고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독교계 중심으로 보존이나 발굴 등의 이야기는 물론 기독교 연구가들이 있고 꾸준히 자료의 수집과 현장의 탐방을 통해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극히 일부이며 오히려 일반 역사가들에 의해 많은 연구와 보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이러한 역사적 유적 관리는 그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관리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물론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순교의 정신에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400년 전에 시작된 기독교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계속 후손들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는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것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이런 말의 관념에서 빨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땅에도 내 백성이 많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역사의 뿌리가 있는 만큼 일본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 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교회마다 여름 선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움직임도 많아지는 때인데요. 오늘 이슈를 창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위기관리재단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국 교회 내 이런 단체도 있었나라고 의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위기관리재단이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전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2007년도 아프간 피랍 사건은 저희들 한국 교계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선교계와 한국 정부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해외 단기 봉사 활동에 신변 안전과 건강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 결과로 2010년 12월 달에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각 교회나 단체마다 해외 단기 선교나 봉사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그 위기관리재단에서는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단기 선교라는 말은 쓰지를 않고요. 2007년 사건 이후에 단기 봉사팀이나 비전 트립팀이나 아우리치 팀 등으로 저희들은 부르기를 고면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주간 내지 2주간 동안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체로 여행 비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본국에 입국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비자 목적에 합당한 활동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아마 살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행 비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되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갈수록 전 국민들도 아시겠지만은 세계 현장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국에서 사역하는 활동하는 그 국가의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네.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교를 나가는 국가 대상의 위험 요소나 또 지켜야 할 지침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국가들이 해당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중동이라든가 이슬람권은 저희들이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난민 문제로 말미암아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또 미국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든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중동 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고 네. 눈에 띄게 복장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어울러 다니는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또 현지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복장과 언행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힌두권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네팔 같은 지역에서는 국가 자체 정체성도 그렇지만은 그 리더십들 자체가 어떤 선교를 많이 제한하는 그런 종교법을 네. 만들고 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교수들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단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지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현지 선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몽골이라든가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특별히 중국은 올 2월 달부터 종교 수정 조례를 발표하고 6월 달, 8월 달 계속 여러 가지 제한하는 입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북경 접경 지역 혹은 몽골이나 베트남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선교사의 안전 지침에 따라 주셔야 되겠고 어떤 그 종교색을 드러내는 활동을 가급적이면 삼가하면 좋겠죠. 또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강력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고요. 열대 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현지의 어떤 그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위기관리재단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네, 저희들 재단이 2016년 7월 달에 외교부와 MOU를 맺어서 한국 선교사들의 해외 활동에 대한 안전 지원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 안전 정보인데 그런 면에서는 외교부와 저희들 재단은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에 사전 예고를 할 뿐더러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정세 변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라든가 시위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저희들 재단이 직접 현지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 영사와 우리 선교사들 교민들의 그러한 대처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사실 그렇게 공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세미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자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지의 대사관의 경찰 영사를 불러서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예방을 해도 워낙 해외로 나가는 단기 봉사나 이 선교팀들이 많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한 8년 정도 재외 공간에 보고되는 사건 사고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로서 한 9,400건이었는데 올해는 12,500건 정도로 증가됐고요. 그 중에 이제 거의 78% 정도가 분실이나 도난 정도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도 한 3% 정도, 절도 강도 같은 것도 한 3.7%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단기 봉사팀이나 선교사가 어느 정도 개입된 건 사실은 정확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하고 또 미국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요주의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이거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외에서 이런 각종 사건 사고가 많겠지만 국내에서도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현장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여름에 보면은 교통사고, 그다음 익사사고 특별히 수련회에서 익사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에 특별히 있는 해충, 예를 들어 독사에 물린다든지 어떤 그 해충에 물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차가운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설사나 여러 가지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각종 그 위험에 대해서 예민한 그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기 관리가 이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전 예방 단계, 위기 발생했을 때 대처 단계, 위기 끝난 다음에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 이런 단계가 있는데 해외 단기 봉사 활동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처음 가는 지역이죠. 국내와는 달리 처음 가는 지역이고 또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현지의 정보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도 전문 위기관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관리 훈련을 사전에 받고 가는 것이
위기가 발생 안 되면 가장 좋지만은 그렇죠.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 여기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 한국 교계 전체나 선교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안일한 준비, 설마 괜찮겠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셨는데 결국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측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선교 일정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반도 전체가 펄펄 끓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폭염도 태풍이나 지진처럼 자연재난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편리를 우선한 인간 생활의 결과이기도 할 텐데요. 다스리라 명령하신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